자기가 호루라기를 불고 싶은 장면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그걸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불어라! 모르겠다. 내가 방영상 간다 했죠?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저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 양력 이런 거 말고 프로필 말고 그냥 딱 그 첫 줄 있잖아요. 인간을 좋아하진 않지만 개를 사랑하는 이는 안 싫어하는 편이다. 그냥 이게 이 작가를 그냥 나타내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 이렇게 작가답게 표현했다고 하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굴하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참 독특하다. 1970년생이세요. 한양대에서 이제 도고동문학으로 학사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박사 받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문학 영재라고 해야 되나? 20살에 시로 또 등단하고 24살에 소설로 등단하고 등단을 진짜 빠르게 착착하고 인정도 많이 받고 모든 장르를 다 걸치는 그 글들을 써내더라고요.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어떤 데 작사가 또 있고 문학 전임 교수도 하셨고 무슨 뭐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21세기에 자기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작가를 자신을 명명해요. 왜 그럴까 이렇게 공을 생각하니까 20세기에는 철학과 어떤 그런 게 살아있었다는 거죠. 21세기는 지금 다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냥 20세기 작가가 남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숙 씨가 그 소설로 엄청 유명한 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내부 고발장 그걸로 또 되게 딱 찾아보면 이 문학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일, 고운 뭐 성추행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학 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어땠어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막 이게 읽기가 전 처음에는 이 사람 뭐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첫 장이 힘드셨다 했잖아요. 전 첫 장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토토를 얘기할 때 그 어머니의 어떤 돌아가시면서 자기 뭐 여기 정수리에서 검정 물체가 또 나와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자기 자신이라도 생각하는 그런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뭘까? 표현 되게 좋다. 근데 자기의 느낌을 그냥 쓴 거잖아요. 참 보통 사람 같지는 않다. 작가답다. 계속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문장마다 좀 디테일도 되게 살아있고 우리가 구어체에서 얘기하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선하게 처음에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첫 장은. 어떠셨어요? 책을 읽은 후 각자의 감상을 나누어 보자. 첫 장이 재미있었고 표현이 놀라웠습니다. 신선한 감동, 어둠과 외로움의 디테일한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괴와 나무 이 두 단어가 생각납니다. 반려견은 자신을 유기해서 법정의 선주인을 보고도 꼬리를 흔들며 맞이한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책을 보면 나무가 되고 싶어 한다고 했고 나무에서 신을 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자의 글에서 그 느낌이 났습니다. 첫 부분은 잘 넘어갔는데 뒤로 갈수록 난해한 책이었어요. 저도 임신 중에 지병이 있으신 아빠를 먼저 보냈는데 힘들었습니다. 간호도 열심히 하고 엄마 반찬도 해드렸어요. 3년 동안 밤만 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최측근의 죽음도 겪지 않았고 반려견도 없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 작가가 일찍 가족을 잃고 혼자 많이 외로웠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공감되는 내용은 없었지만 내적인 고찰이 많은 책 같았습니다. 저자는 고독과 절망이 깔려있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삶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했지만 그 근본에는 여전히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완견에 대한 그 정도의 애정이 이해되지 않지만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뜯어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책이었어요. 저도 친척들의 개를 맡아봤는데 애완견에 대한 사랑에 공감합니다.
사촌 언니가 입을 벌려서 으깬 사료를 먹였던 아픈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애가 죽었을 때는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삶에서 죽음, 이별, 존재에 대한 고민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 프랑스 대학 시험에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랑 그렇지 않은 삶이랑 어떻게 다를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돌아가실 때 속옷이 깨끗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나갈 때는 늘 내가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아둥바둥 세상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집니다. 웰빙, 웰다잉 시대 속에 저도 마지막을 위해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기에 저는 집을 잘 정리합니다. 주변에 지인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집에 냉장고가 5개였고 옷도 태그가 다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입지도 먹지도 못할 것을 왜 그렇게 쌓아두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책 읽기 모임에서 죽음에 관한 그림책을 모아보고 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6살 아이들 책에 죽음이란 주제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삶이 유한함을 알고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8월에 광안리에서 예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맛있는 것 먹고 풍경을 보면서 즐겁게 1박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 사는 친구의 문자를 받았죠. 나와의 시간이 소중했고 고마웠다는 장문이 문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전화했더니 그 문자는 유언이었고 친구의 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친구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암투병을 한 것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원망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친구가 우리를 배려한 거구나, 그 모습을 보이기 싫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병실에 사람들을 못 들이게 했었어요. 아빠는 멋쟁이의 인기도 많았는데요.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다고 했어요. 책에는 불편한 주제를 다루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은 우울감을 주지만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책 제목처럼 우리도 호루라기를 불러보자. 호루라기를 불고 난 후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자기가 호루라기를 불고 싶은 장면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그걸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불어라! 부는 거예요. 자, 눈을 감아주세요. 자. 와,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야? 이 친구 호루라기를. 불어라! 모르겠다. 너무. 내가 방영상 간다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불었을 때 나누고 싶으신 분들만 어떤 장면을 떠올리며 불었는지. 저도 아빠를 미워했어요. 아빠는 좋은 집안 출신에 똑똑했지만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큰할아버지가 와세다대에서 유학 후 사회주의를 배워오셨는데 이념시대의 희생양이 되어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빠는 선동을 무서워하셨고 본인의 생각대로 우리 형제를 통제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싸웠죠. 어느 날 아빠는 저와 싸우고 미안해하고 밖에 나가셨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나도 미안해. 하는 마음으로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 때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자신의 꿈 때문에 다치셨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였음에도 나의 꿈을 이뤘다라고 했어요. 삶은 유한한데 저는 아들이 수학을 잘했으면 눈빛이 똘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들아, 미안하다.